굉음이 울리고 할머니는 손자의 이름을 애타게 부릅니다. 이게 안 돼! 보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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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급발진 사고. 정말로 여러분, 운전자만의 과실일까요? 자, 오늘은 여러분, 제가 급발진 사고 관련돼서 실제 미국 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졌던 케이스 결과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까 해요.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2007년 9월에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급발진 대상의 차량은 일본의 토요타 캠리 차량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건 개요를 좀 설명하자면요. 사고 장소는 2007년 9월 오클라호마주 에우폴라에서 발생된 사고고 2005년식 토요타 캠리입니다. 자, 이 사건은 진 부가웃이라는 운전자가 캠리 차량을 몰고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발생된 사고로 부가웃 사건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자, 일상적인 주행을 하고 있었어요. 시속 한 80km 정도 이런 속도로 주행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급발진이 시작하고 브레이크를 밟아도 제동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 블랙박스랑 현장 분석해보니 사고 전에 브레이크를 밟았던 게 분명히 흔적이 남았어요. 자, 여기서 태클 거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설명드리자면요. 악셀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동시에 밟으면 차는 당연히 제동 페달 쪽에 무게를 두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서 있을 때의 얘기고요. 이렇게 달리는 도중에 브레이크랑 가속 페달을 동시에 밟게 되면요. 서는 데까지 이렇게 일정한 거리를 달리게 됩니다. 그렇게 900m 정도를 미끄러져 나간 흔적이 확인이 됐고요. 실제로 이 차량은 이렇게 박살이 났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동승자는 현장에서 즉사해서 돌아가셨고요. 이 사고가 발단이 돼서 운전자였던 진 부가오 씨가 법률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소송은 민사소송이었고요. 진 부가오 본인과 그리고 동승에 있던 동승자 유가족분들이 주체가 돼서 토요타 자동차 그룹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을 했고요. 법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클라호마 지방법원이었고 소후 제기가 정식적으로는 2009년에 접수가 됐습니다. 자, 대기업을 상대로 싸우는 어려운 싸움이다 보니 당연히 변호인단을 꾸렸고 비즐리 알렌 로펌에서 이 변호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퍼블릭 저스티스라는 비영리 공익소송단체 그리고 현지에 있는 공동 로펌에서 이 사건을 보조해서 같이 참가를 했어요. 자, 이들이 제기했던 소송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소장을 당연히 제시를 했고 증거 확보를 위해서 토요타 내부에 소프트웨어 자료 제출 명령을 확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가처분 신청 같은 걸 했겠죠. 그리고 나서 굉장히 재미있는 프로세스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바그룹이라는 기술 분석 쪽에 이 사건의 분석을 의뢰를 하게 됩니다. 왜 재밌는지는 뒤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억해 두시고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미국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민사소송에서도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소제기를 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다툼이 있겠죠. 자, 당연하게도 원고 측에서 그러니까 운전자 쪽에서는 이건 이시유결함에 따른 사고다. 그러니까 제조사가 이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라는 입장으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급발진 소송과 비슷하죠. 반대로 당연하게도 이 소를 피소당한 토요타 그룹에서는 차량의 전기적인 결함은 없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분석 결과지를 증거로 제출하겠다라고 증거물 제출을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과 미 항공우주국에 차량의 전자적인, 전기적인 신호에 대한 이상이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을 맡겼고요. 실제 회신을 받은 분석 결과지들입니다. 이건 이제 NHTSA라고 그러니까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 우리나라로 치면 도로교통공단 같은 곳이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분석지고요. 우리나라의 국과수에서
상세하게 사고 분석을 하듯 미국은 나사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나사에서 실제로 170페이지가 넘어가는 분석 결과서를 보내왔어요. 그리고 내용은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전기적인 이상은 없었다예요. 자, 그럼 이제 원고 측, 그러니까 운전자 쪽으로 이 입증 책임에 대한 것이 전환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운전자 변호인단은 이 차량에 ECU 결함이 있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이 ECU를 민간업체에다가 분석을 맡겨요. 그 그룹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바그룹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회사 어떤 회사고 무슨 일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포진이 돼 있느냐를 보게 되면 자동차랑은 정말 생뚱맞게도요, 이 회사는 그냥 공대생 출신들로 수두룩 빽빽한 그런 회사입니다. 즉 컴퓨터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다루는 그런 회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안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수두룩 빽빽하다는 거죠. 근데 정말 놀라운 점이요, 이 바그룹에서 부가호 사건에 대한 ECU 분석 결과지를 내놨는데 이 결과 보고서도 상당히 길어요. 간추려서 핵심만 말씀드리면 ECU에 결함이 있었다라는 걸 첫 번째로 입증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 ECU에 결함이 있었다라는 거를 재현까지 해냅니다. 그러니까 이러했을 것이다 라고 분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했을 것이다, 그걸 우리가 증명도 해보겠다라고 하고 실제로 재현을 했는데 그대로 된 거예요. 사실 ECU에 대한 결함을 실제 재현해서 시뮬레이션까지 성공한 케이스는 전무후무합니다. 현재까지도요. 그런데 너무 당연하게도 토요타에서는 그래서 뭐 어쩌라고를 시전합니다. 그래서 원고 측 변호인단이 국민참여재판이라는 히든카드를 꺼내버려요. 그런데 사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들이라는 게 그 분야의 전문가들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의 형사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다 민간인들, 비전문가들이 실제 국민 정서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미국의 민사재판에서 이 국민참여재판이 굉장히 재밌는 이유가요, 배심원들이 과반 이상, 특히 뭐 한 70-80% 이상이 어떤 판결을 내려버리면 거의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징적인 게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배심원들의 편결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서적인 판단이 개입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결국 배심원 재판이 열리면 얼마나 이 비전문가들에게 설득력 있게, 비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때로는 조금씩 감정도 호소를 하면서 국민 정서를 울려가면서 싸우는 게 포인트라고 합니다. 실제로 배심원 12명 중에 차량의 ECU 결함이다 11명이 선택을 했어요. 결함이 아니다, 운전자 과실이다 라고 주장한 배심원은 단 1명에 불과했고, 그렇게 해서 차량에 결함이 있었다라고 판결이 났어요. 자, 그럼 우리나라 같으면 항소를 보통 하잖아요. 그런데 토요타 측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를 선택을 했어요. 그 이유는 미국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불법 행위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다라고 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이 정도가 상당히 무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토요타 측에서는 합의를 선택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캠리라는 차가 우리나라로 치면 소나타 같은 차인데 이걸 다 하나하나씩 수제작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자, 이때 나왔던 차량들을 그러면 전부 다 배상을 해야 됩니다.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는 부가호 씨와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40억 원 정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고요. 차량 결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연방정부에서 토요타 그룹을 상대로 검찰이 기소를 합니다. 그래서 연방정부와 합의를 보는 금액이 약 1조 5천억 원이 들어갔고요. 이 차에 들어갔던 이슈랑 동일한 연식에 나왔던, 그리고 동일한 이슈가 들어갔던 차량을 구매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도 약 1조 5천억 원이라는 손해배상 금액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들을 결국 다시 리콜을 해서 내보내는데 발생된 비용이 약 1조 2천억 원. 그래서 한 큐에 캐시로 4억 3천억 원 정도를 태웠어요. 자, 그러면 토요타 그룹이 망했는가? 아니요. 토요타는 이때 캐시 보유, 그러니까 현금 보유량이 약
70조가량이 됐었기 때문에 이 배상 금액이 당시 자본 현금의 한 5% 정도의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토요타에서 이 사건을 합의로 빠르게 가지고 가자라는 전략이 성공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 사건을 빠르게 합의로 마무리하자라고 판단을 내렸던 임직원들에게 인센티브 파티를 했다라는 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 제조사와 급발진 관련된 소송을 해서 인정을 받고 기업에 배상을 받은 케이스가 없지 않아요. 한 건이지만 사례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다 보니까 무조건 급발진이 100% 없다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은 운전자의 과실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굉장히 엣지 케이스에 대한 상황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 영상이 앞으로 발생하는 급발진 사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